한국 지하철의 편의성, 더 나아가 탑승객들을 배려하는 여러 장치들은 이미 해외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외국인들에게도 입에 오르내릴 만큼 최근 들어 많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방문해봤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 차량 없이 대중교통만으로도 일상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만큼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해외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한국 지하철의 또 다른 모습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열차 칸 안에 마련된 도서관 사진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독서 열차는 무려 2015년, 즉 6년 전에 이미 3호선에서 시행된 바 있는데 아기자기하게 꾸민 책장 위에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도서 50권을 비치해 두었고 내부를 도서관에 온 것과 같은 느낌이 들게끔 꾸며놓기도 했었죠. 또한 국내 최대의 출판단지가 위치한 파주시에서는 코레일과 함께 경의중앙선에서 독서바람 열차를 운행해 700여 권의 책을 싣고 바이러스 전까지만 해도 열차 안에서 북콘서트나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하는 여러 이벤트들도 진행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설문조사를 할 수 있게끔 연동하여 열차에 비치되었으면 하는 책이나 개선할 점 등 불편사항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남길 수 있는 창구 또한 마련해 두어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하철의 기술적인 편의성뿐만 아니라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문화적인 부분 또한 신경 쓰는 모습에서 한국 지하철의 우수함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이기에 해외 사이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서울의 상점들은 물건을 그냥 방치해도 나는 뉴욕에서 자랐는데 그런 모습은 항상 나를 놀라게 해. 그 정도의 사회적 신뢰와 존중을 갖는 것은 말이지. 뉴욕 상점에서도 때때로 밖에 물건이 전시되어 있어. 근데 서울은 물건을 쉽게 훔칠 수 있는 인적이 드문 거리라는 거야. 심지어 저가의 상품들을 밖에 두고 밤새 가게에 문을 닫는 것도 봤어. 내가 한국에 살 때 우리 집 근처에서 수레에 양말을 넣고 파는 여성분이 있었어. 그 수레에 바퀴가 있었는데도 밤에 간단한 방수포를 올려놓고 육교의 계단 아래에 그냥 주차해 놓더군. 나는 비슷한 모습을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지 지역에서 본 적이 있어. 그들은 밥을 먹으러 가는 동안 밖에 상품을 둔 채로 가게 문을 열어놓더라고. 서울에서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도둑에 대한 처벌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 때문이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가능하지. 왜냐하면 처벌은 극심하고 사람들은 파멸을 두려워해서 훔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너가 본 것은 서울과는 같지 않아. 북한에서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는 온 가족과 함께 강제 수용소로 보내질까 두렵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런 건 바람직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해. 나는 사진 속 지하철의 청결함에 더 충격을 받았어. 내가 들은 바로는 모든 열차들은 매일 밤 닫힌 후에 증기 세척을 한다던데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미국 교통에 비해 유난히 깨끗해. 한국에서 나는 도시와 시골 지역에 살아봤고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덤불이나 강의 쓰레기를 아무렇지 않게 버리고 버스 정류장에 와서 쓰레기와 반쯤 먹은 음식을 벤치에 펼쳐놓는 것을 본 적이 있어. 지역에 따라 달라? 강남 주변에서는 쓰레기가 많이 보이지는 않겠지만 홍대, 해화, 동대문, 명동 같은 대학가나 쇼핑가에서는 쓰레기가 훨씬 심해. 한 사람이 골목길이나 건물 옆쪽으로 쓰레기를 떨어뜨리는 순간 집결지가 되고 쓰레기 더미가 쌓이게 된다. 나는 홍대에 있었는데 아무 문제도 못 봤어. 물론 티끌이 하나도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쓰레기장도 아니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왼쪽에 기계가 보이는데요. 표나 뭐 그런 걸 출력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밑에 바구니가 있고 거기에 기계에서 나온 표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네요. 선반 맨 위에 책은 공공재산이니 독서열차 안에서만 사용해주세요 라고 적혀 있어. 이건 그냥 대중의 신뢰인 것 같아. 밑바닥에 있는 시트가 뭔지는 모르겠고 영수증처럼 보이진 않아. 이게 바로 미래의 모습인 건가? 우리가 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초월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영화 제작진 전체가 장비를 길바닥에 올려놓고 다음 날까지 기다리는 걸 봤어. 그리고 사람들은 점심을 먹으러 가는 동안 2시간째 카페에 노트북을 놔두고 가더라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 2시간 동안 카페에 노트북을 그냥 두고 간다고? 그건 그냥 멍청한 짓이야. 나이지리아에서는 밤새 사냥을 한 후에 사냥감을 길가에 두고 그 옆에 나무판에 가격을 적어놓고는 잠을 자러 갔지. 다음날 저녁에 사냥하러 갈 때 그 장소로 다시 가서 돈을 찾으러 가는 거지. 근데 이건 부모님 시대에서나 가능했고 요즘에는 상황이 정말 달라졌어. 미국과 같은 나라와 물건을 도둑맞지 않고 그냥 둘 수 있는 나라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사람들이 더 나은 걸까? 아니면 사법제도가 더 가혹하기 때문일까? 문화적인 차이 같아. 갑자기 슬프네. 뉴욕에 있는 나의 오래된 스타벅스에서 물건을 도둑맞은 모든 관광객들이 생각났어. 심지어 한 남자는 여권을 잃어버렸었지. 그리고 우리는 실증난 멍청이들이 돼서는 왜 여권을 방치해둔 거냐고 물어봤어.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지갑을 놓고 술집에서 자리를 비우더라고. 놀랍더군. 맞아.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 내 자리라는 것을 표시하는 경우가 더 많아. 종종 가방이나 재킷이 의자 등받이에 걸려있기도 했어. 지하철 안에 책이 오래 있지는 못할걸. 이봐, 드디어 내가 항상 원하던 거실 선반이 생겼어라고 노숙자가 말할 거거든. 사람들은 한국, 일본, 홍콩, 대만을 더 많이 여행해야 해. 범죄가 적은 게 정상이야. 어린 아이들은 어른의 감독 없이 지하철을 탄다. 자전거는 종종 자물쇠 없이 인도에 주차되어 있어. 이런 게 정상인 거지? 이게 진짜 한국일 리가 없어. 이건 핀란드야. 한국은 가짜야. 나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되었는데 그 어떤 것도 진짜라고 믿을 수가 없었지. 여기 사람들은 공공재산에 대해 놀라운 존중을 가지고 있어.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든 사진 속 책장은 5분 안에 치워질 거야. 책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을까? 한국의 열차 시스템은 여러분이 탔던 어떤 지하철보다도 훨씬 더 부드러워요. 쿵하고 부딪히는 게 거의 없어요. 농담이 아니야. 뉴욕 지하철에 비해 한국 지하철의 부드러움은 항상 일정해. 만약 보스턴이라면 책들은 첫 번째 턴 후에 바닥에 흩어졌을 거야. 보스턴의 그릴라인은 롤러코스터반 지하철반입니다. 뉴욕에서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걸. 노숙자들은 책을 훔쳐서 사기를 쳐서 팔 거야. 전형적인 한국의 모습이네. 항상 자기 개발을 하잖아. 한국과의 사회적 신뢰가 많을 때 이룰 수 있는 일이야. 런던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어떤 역겨운 사람들은 손상시키고 낙서를 하거나 심지어 소변을 볼 수도 있거든. 서울 지하철은 수준이 달라. 칸마다 무료 와이파이 모뎀이 있고 겨울에는 좌석에 난방이 되지. 런던으로 이사를 가서야 지하철이 흔들린다는 걸 알았어. 미국과 유럽에서 적어도 6개의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들이 모두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흔들렸어.